여기 한 20대 범죄자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가 훔친 것은 고작 사과 2알이었는데요. 과연 그는 누구이며 왜 이런 짓을 벌인 것일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츠치야 카즈야. 1988년 11월 17일 도치계현 출신인 그는 다소 문제가 있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파친코에 빠진 도박 중독자로 일을 하기는커녕 아내의 물건을 전당포에 맡기고 그 돈으로 파친코를 하는 것은 물론 불륜을 저지르며 가정폭력을 일삼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츠치야는 꽤 얌전한 성격이었는데요. 결국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했고 츠치야는 누나와 함께 어머니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2 자식을 키우기 위해 성인업소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이내 한 남자를 만나 재혼하게 되었죠. 이 새아빠는 비록 자기 자식이 아니었지만 함께 사이좋게 외식을 하거나 함께 자는 등 츠치야와 누나에게 무척 잘 대해주는 상냥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이후 2년이 지났을 무렵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죠. 그의 어머니가 방문 판매업자에게 속아 약 1,000만엔 정도를 낭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연히 츠치야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휘청거렸고 당시 4살이었던 그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집니다. 제 일본 지인 중에 이런 시설에서 성장한 친구가 있는데 시설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습니다만 들었던 에피소드를 다루면 유튜브에서 뱀먹을 정도로 정말 끔찍했네요. 아무튼 그는 이 시설에서 지독한 따돌림을 당했는데요. 물건을 숨기는 것은 물론 두들겨 맞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시간은 흘렀고 츠치야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초등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따돌림을 견딘 그는 중학생이 되었는데요. 츠치야는 자신을 바꾸기 위해 야구부에 가입했지만 이번엔 야구부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야구부도 그만두게 됩니다. 당시 그는 몇 번이고 시설 담당자나 학교 선생님에게 따돌림에 대해 상담했지만 가해 학생들은 저놈은 저런 것 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른다 라며 그를 더욱 심하게 괴롭혔다고 하네요. 이후 3년간의 따돌림을 견뎌낸 츠치야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지옥 같은 시설과 학교를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고 싶었고 결국 살던 지역에서 한참 떨어진 후쿠시마현의 고등학교로 진학,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에선 그에 대한 따돌림이 전혀 없었지만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탓에 그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친절했던 할아버지, 할머니와는 다르게 함께 살던 이모는 그에게 밥을 주지 않는 등 이번엔 집안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도색작업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근무 태도는 좋았지만 일을 배우는 속도가 느렸고 무엇보다 동료들과의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는 약 반년 만에 도색작업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이런저런 직업을 전전하던 그는 결국 돌고 돌아 어머니가 살던 군마현으로 이동, 어머니 집 근처에 방을 얻어 라면 가게에서 일하며 생활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는 한 가지 취미에 빠지게 되는데요. 바로 과금형 휴대전화 게임이었습니다. 처음 그는 한 달에 2만엔 정도 돈을 들여 즐기곤 했지만 그가 게임에 쓰는 돈은 점점 늘어나 최종적으로는 한 달에 20만엔을 쏟아붓게 되었죠. 참고로 당시 그의 월급은 한 달에 16만엔이었으니 그는 월급과 저축을 털어서까지 게임에 돈을 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걸로도 부족했던 모양인지 끝내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아서까지 게임에 돈을 쓰게 되는데요. 빚은 삽시간에 120만엔까지 불어났고 휴대전화 요금은 물론 난방비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츠치야는 그럼에도 휴대전화 게임을 끊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못했기에 시내의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해 게임을 즐겼고 결국엔 직장도 그만두었다고 하네요. 이후 그는 점점 돈이 떨어져 결국 물과 설탕만으로 버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앗자. 혹시 걸리면 흉기로 공격하자. 그가 타겟으로 정한 것은 노인들이 살 법한 다소 연식이 있는 개인주택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장소를 목표로 정한 이유는 하나, 노인은 저항을 해도
힘이 없어서 이길 수 있으며 둘, 연금과 저축으로 그럭저럭 돈을 가지고 있어서였죠. 이후 사건 당일 2014년 11월 10일 이날 밤 그는 마에바시시 히요시초의 한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츠치야의 집에서 고작 1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곳에는 당시 93세이던 여성 A씨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요. 집에 몰래 침입한 츠치야는 A씨에게 쇠지렛대를 휘두른 후 시칼로 찔러 그녀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살인 이후 그가 훔친 것은 고작 7,000엔과 몇 개의 과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작 7,000엔으로는 밀린 빚이나 공과금을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그가 살던 아파트의 전기가 끊깁니다. 전기가 끊겼다는 것은 스마트폰의 충전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했죠. 결국 참다 못한 츠치야는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2014년 12월 16일 그는 이번엔 마에바시시 미츠마다에 살던 한 노부부의 집에 방문해 낡은 창틀을 뜯어낸 후 집에 침입했습니다. 이후 집에 숨어 10시간 정도 잠복한 츠치야는 집안이 조용해지자 시칼로 남편 B씨의 목을 찔러 살해한 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던 아내 C씨를 공격, 중상을 입혔죠. 참고로 중상을 입은 C씨는 다행히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하네요. 범행 이후 츠치야는 현장에 있던 사과 2개를 그 자리에서 먹어치운 후 가운데 사과심을 현장에 남겨둔 채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현장에 남긴 사과심은 훗날 체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죠. 아무튼 범행 이후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른 후 이번엔 세 번째 범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당시 그가 세 번째 범행 타겟으로 잡은 곳은 과거 자신이 일하다 그만두었던 라면 가게였죠. 츠치야는 이곳에서 약 7,900엔 정도의 식재료를 훔쳐 달아났고 식재료를 훔치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절도죄로 즉시 체포됩니다. 참고로 체포 당시 소지금은 고작 100엔 정도였다고 하네요. 경찰은 절도죄로 체포된 츠치야를 조사하던 도중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지문이 앞서 발생한 두 번째 사건 현장에서 입수한 사과심 표면에 남은 지문과 일치했던 것이죠. 이후 경찰은 확인을 위해 그의 DNA를 채취했고 분석 결과 사과심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는 절도죄로 체포된 츠치야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자 결국 츠치야는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벌어진 재판에서 검찰 측은 츠치야는 과금제 게임을 위해 금전 목적으로 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미리 흉기를 준비한 후 침입 연습을 했던 것으로 볼 때 살인을 염두에 둔 계획적인 범죄이다. 몸집이 작은 노인을 일방적으로 공격한 잔혹한 범행이다. 라며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츠치야는 4살에서 15살까지 시설에 있었으며 성장 환경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라며 츠치야의 정신감정 결과를 제출했는데요. 감정 결과에 따르면 츠치야는 적응력에 문제가 있으며 약간의 발달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변호 측은 자신의 증상을 파악한 지금이라면 아직 갱생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입을 모아 무거운 형벌을 주장했고 최종 변론에서 재판장이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 묻자 그는 죄송했습니다 라며 유족에게 사죄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훗날 츠치야 본인이 작성한 수기에 따르면 판결 당일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빨리 선고해, 사형이잖아.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사형 판결이 내려졌죠. 이때 츠치야는 나중에 이렇다 저렇다 말 붙이지 말고 이럴 거면 처음부터 사형이라고 말하라고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 건 정작 이래놓고 항소했다는 점이죠. 하지만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결국 츠치야의 사형은 확정됩니다. 일본 네티즌 중엔 그가 불쌍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만 솔직히 제 입장에선 기댈 친척도 있고 시설에 있어서 난방이나 먹을 것 걱정도 없고 졸업식이나 운동회에 부모님이 와주는 등 저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었으면서 범죄자가 된 게 한심하게 느껴지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